요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양념 하나만 꼽으라고 얘기하면 아마 소금을 꼽을 거예요. 소금은 모든 간을 맞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고, 소금이 인간의 몸에 없으면 염분 부족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 소금이랑 저 소금이랑 차이는 뭐고, 소금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소금별로 사용하는 요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소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일염, 굵은 소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정제소금, 그리고 꽃소금, 암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천일염, 이 굵은 소금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태양이랑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 그 안에 염분이 남겠죠? 그 염분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이 되는 게 바다소금, 굵은 소금, 천일염입니다. 이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염전이라는 곳을 만들고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태양열이랑 바람으로 말려서 소금을 만드는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미네랄, 염화, 마그네슘 같은 불순물, 중금속들이 검출이 될 수 있어요. 해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한데, 이 천일염 내에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불순물이 있는데 조금 쓴맛을 냅니다. 쓴맛이 양념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소금들이 낼 수 없는 감칠맛을 내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는 천일염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다른 소금에 비해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더 높아요.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절이거나 무를 절이거나 굵은 소금을 주로 쓰는데, 굵은 소금의 수분 흡착력과 염화 마그네슘 때문에 야채가 단단하게 돼요. 천일염이 아닌 다른 소금으로 야채를 절일 때 이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살지 않고 그냥 축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선 같은 것들 장기간 보관할 때 용이한 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제소금입니다. 정제소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제소금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을 끌어와서 끓이거나 전기를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제소금은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가정보다는 음식점이나 식품회사 이런 데서 대량으로 만들 때 쓰는데, 정제소금은 미네랄이 좀 없어서 쓰기가 꺼려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애초에 소금 자체가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양념이 아니고, 미네랄은 다른 곳에서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꽃소금. 꽃소금은 천일염이랑 정제소금이랑의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굵은 소금, 바다소금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불순물들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소금의 결정 모양이 바뀌어요. 눈꽃 모양으로 변한다고 해서 꽃소금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소금이 바로 이 꽃소금입니다. 천일염의 장점과 정제소금의 장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생선 같은 것들을 소금에 절이기 위해선 굵은 소금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꽃소금으로 대용을 하는데, 생선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당연히 간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수분과 비린내들을 밖으로 빼냅니다. 삼투압이라고 하죠. 이 삼투압을 통해서 안에 있는 생선살이 단단해집니다. 생선이 더 맛있고 육질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생선에 소금을 얼마나 뿌리냐, 조리학적으로 봤을 때 생선 무게에 많게는 2%, 적게는 1.5%의 무게를 소금에 뿌립니다. 근데 언제 생선 무게를 재고 소금 무게를 잽니까? 그래서 일본 요리 방식 중에 가미시오라는 생선 절임법이 있는데, 깨끗한 종이를 물에 적십니다. 그리고 생선 위에 올려요. 그 위에다가 소금을 촥 뿌리면 이 적당히 골고루 소금이 들어가서 물기도 빼주고 종이만 걷어내고 생선만 딱 닦아서 쓰면 맛있는 생선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가미시오라는 요리법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히말라야 솔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암염입니다. 암염, 돌소금이란 뜻이죠. 바닷가였던 지역이 지각 변동으로 육지로 변하면서 나오는 소금을 암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꽃소금이랑 천일염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소금은 이 암염이에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소금을 무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많은 국들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염을 많이 씁니다. 해수 오염 걱정도 별로 없고 미네랄도 많고 불순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미엄으로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한데, 소금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은 극소량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소금을 통해서 섭취하려면 정말 어마무지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 이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짜지는 경우들이 점점 있어요. 보통 뭐 물을 넣거나 더 많은 재료를 넣긴 하지만 이럴 때는 약간의 신맛만 첨가하면 이 짠맛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생선이 짜게 구워졌다. 그럼 레몬을 뿌려서 먹으면 이 짠맛을 많이 상쇄할 수 있고요. 일본에서 이제 유자 껍데기 같은 거를 올려주는 장국들이 좀 있어요. 장국의 짠맛을 완화하기 위한 거니까 요리하실 때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야채를 데칠 때 끓는 물에 소금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근데 소금을 넣으면 순간적으로 이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물에 야채를 데치면 야채의 질감이 살아있고 색을 더 유지할 수 있어서 소금을 넣는 거고요. 우리가 맥주나 캔 음료를 빨리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 아이스버켓에다 꽂아 놓잖아요. 아이스버켓에 소금을 뿌리면 순간적으로 영하 20도까지 얼음이 내려갑니다. 캔 음료들을 빨리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들어 소금에 과도하게 화려한 이름을 붙이고 프리미엄이니 무슨 소금이니 하면서 비싸게 파는 소금들이 많은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마케팅의 일환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고요. 소금의 종류도 많지만 생각보다 품질 차이는 적다 라는 걸 인지하시고 소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